데스토로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데스토로 2018로 돌아오게 된 방송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요즘에 미투와 또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또 그 시간에 멈춰있던 자신이 그 시간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계기가 됐고, 더 크게 본다면 이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의 앞으로 이제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좀 아름답고, 또 과거에 이제 그런 갑질 속에서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아예 그냥 당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뭐 물론 남성들도 있긴 있었지만, 뭐 이제 그 특정 항공사였나 뭐 어디 특정에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넓게 본다면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미투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 문제는 일명 이제 남자로다가 치면 꽃제비라고 하나요? 아무튼 간에 꽃뱀으로다가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서 일부러 공격을 하는 일종의 돈을 노리건, 아니면 단순히 그냥 엿을 매기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미로다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 저희 디스토론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정 여학생이 가출을 한 후에 우연찮게 핸드폰을 주었는데, 그 핸드폰의 주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경찰들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남성이 성폭행을 했을 것이라 믿고서 체포를 한 다음에 회사에 출근도 안 시켰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회사를 잘리고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나중에 무죄가 드러났으나, 왜냐하면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뒤늦게 풀려났지만 억울한 오해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잘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정말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특정 이제 얼짱 시대에 나왔던 사람인가요? 어떤 그 남성이 그 성폭력을 했다. 뭐 그런 SNS 글을 악플러들이 올린 거죠. 그것을 그 대마초, 예, 대마초 사건, 이제 유명 가수와 연습생 여가수. 근데 그 연습생 여가수가 간종이고, 본인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간종이고 이제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유명 연예인, 남자 연예인하고 또 대립을 하기도 하고, 조금 남성 비하적인 발언도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악플러가 올린 글을 올리면서 이것을 홍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남성이 올린 글이 아니라 악플러들이 그 합성을 해가지고, 지금 설련 씨도 본인의 뭐 몸을 합성 사진한 사람을 회사 측에서 강력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남자분의 몸을 뭐 합성 사진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성폭력을 했다 할 것이다였나, 뭐 성폭력을 할 거라는 그 SNS 글을 전혀 쓴 적이 없는데 마치 한 것처럼 글을 그 안에다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올린 거를 자기가 가수로 데뷔하겠다, 뭐 그런 양반이, 그것도 여성분이 허위로다가 올렸는데, 올리는 것까진 그렇다고 쳐요. 그게 진짜인지 알고 올렸겠죠? 예. 뭐 가짜인지 아는데도 그 남성분을 연맥이려고 그랬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문제는 그 후에 태도가 문제입니다. 남성은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 명예 실추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폭력 범으로 검색어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성폭력을 전혀 한 적도 없고 할 거라는 SNS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합성을 한 건데 그 연습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자기 SNS에 올리면서 더 홍보를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합성 사진을. 그 당연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본인이 양심이 있는 양반이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제가 법에 대해서 좀 아는데 20대 초반짜리가 예. 중반인가 아무튼간에 초반짜리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법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거 법적으로 처벌 안 되거든요.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뭔 상황이냐면은 누가 이제 몰카로다가 그 부모님 몰카로다가 올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데 그 미성년자 학부모가 해볼 테면 해보라. 어차피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미성년자 돼가지고 만 몇 살 이하기 때문에 처벌 못 받는다고 뻔뻔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전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 사람이 성폭력을 한 적도 없고 성폭력을 했다 할 것이다 라는 SNS 글도 안 올렸는데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올린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스크랩을 했든 간에 그러면 자기가 틀렸어. 이거 그 사람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걸그룹으로 데뷔할 거고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알고 올렸어요.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해볼 테면 해보세요. 아예 어차피 법적으로 처벌 안 받. 법적으로 처벌 그 학부모가 이제 물론 몰래카메라였지만 학부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해당 피해자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벌 안 받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처벌을 안 받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특정 방송국에서는 명백하게 그 여성이 꽃뱀으로다가 보이는 정황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주면서 아직 정확하게 누가 범인이고 아니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꽃뱀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그건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선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증거가 없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면은 성폭행 피해자라고다가 가해자로다가 표현을 하고 말이에요. 한 사람을. 물론 대부분이 가해자로다가 확인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정말 꽃뱀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이 연습생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방송 컨텐츠나 SNS 컨텐츠로 사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돈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한마디로. 아니 저는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그냥 제 SNS 계정에 올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SNS 컨텐츠와 자기 방송 컨텐츠에 도움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본인은 꽃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태도가 어때요? 해볼 때만 해보세요. 법적으로 어차피 처벌 안 받아요?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지금 극소수긴 하지만 그런 꽃뱀들이 지금 잔입을 하고 있어요. 그 미투 활동에. 그럼 미투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지금 남자들도 남자들이지만 같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크게 보면. 왜?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투 활동은 접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왜? 꽃뱀이 많아지기 때문에. 꽃뱀을 제거를 해야지만이 미투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꽃뱀이 꼭 여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특정 방송국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게 특정 방송국이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을 잡고 그 대표하고 최고위원이었나?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그 시장을 손잡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성추행이다. 보편적으로는 성추행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하긴 힘들고 사람들 다 보는데 그거 봤으면 누군가 신고를 했겠죠? 물론 내가 손 잡기 싫으니까 잡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물론인데 잡지 마세요란 표현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최고위원과 그 대표기 때문에. 그거를 근데 성추행범으로다가 모르는 방송을 틀어놓고 또 이번에는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꽃뱀일 확률이 높은데 꽃뱀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미투 활동을 못하게끔 두려움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예.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멘트를 뱉어야죠. 왜 그게 법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건 두마디를 하건 아무 마디를 안 하건 그 사람 자유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멘트를 뱉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주위 사람,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지 아직 사건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인지 아닌지 안 밝혀졌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방송국이 내가 그래도 그 당대표랑 최고위원 얘기할 때도 그래도 그 방송국이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직 사건이 누가 범인이고 아니고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정황상으로 꽃뱀일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안 밝혀졌는데 어떻게 피해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여성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남성이 만약에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피해자로 그 가해자로가 몰렸어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고 칩시다.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게 있고 이미 그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알고 있을 거고 성추행범으로 알고 있을 거고 이미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인맥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진짜 일반 평범한 회사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재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미투 아니냐. 피해자를 생각해줘야지. 피해자들이 그럼 어떻게 폭로를 하겠냐. 피해자들 폭로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결국에 어차피 맞바닥 쳐봤자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지금 사건 봐보면은 가해자들이 그 성폭력을 한 게 맞다라는 게 나중에 결국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럼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다, 억울하다. 방송에 얼굴 나오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저와 같은 일을 안 당하길 바라기 때문에 얘기한다. 그때 그 남성이 아직 그 가해자로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에 얼굴 들이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정황상 꽃뱀일 확률이 더 높냐면은 꽃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봐야지 알 수 있지만은 그 해당 그 나이가 많은 가수분 사건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한 대로만 말씀드리면 성폭력을 당했고 지금 미투가 활발히 되고 있어서 그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할 것이다. 그리고 폭로를 했다. 그 가수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그 전에 성폭력을 그게 뭐냐면 이제 술 취하고 나서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둘이 벗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강제로다가 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은 둘 다 술에 취한 일부러 술에 취해서 저항을 못하게끔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술을 마셨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뭐 어쨌든 간에 불륜죄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단순히 술에 취해서 마셨는데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알코올이 취한 상태에서 남녀가 둘이.
근데 그걸 성폭행으로 보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남자가 호텔로다가 불러냈고 술을 먹였다 이런 정황만 봤을 땐 일부 성폭행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 말이 맞더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저항을 하고 싫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둘이 술에 취했어요. 관계를 가졌어요. 남자는 무조건 피해가 없고 남자가 오히려 피해가 더 크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지금 부인한테도 이혼당할 수도 있고 딸도 방송에 얼굴이 나왔는데 딸한테도 외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남자가 오히려 그 가수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봅니다. 그 여자랑 관계를 가질 경우에. 근데 같이 술을 마셨고 옷을 벗고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난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다. 원치 않은 관계를 가진 건 인정을 하지만 남성 가수도 원하는 관계였을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황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앞에 사건은 그렇다고 쳐요. 뭐 남자가 뭐 일부러 그 남자 가수가 개수작 부려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관계를 가졌다.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음 날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 뒤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무슨 일이 있던 거냐? 날 강제로 관계를 가진 거냐? 물어봤어야죠. 따지고.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미투 확산이 되니까 그때 돼서 폭로를 하고 이제 고소 준비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그 전에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럼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죠, 방송에. 자기는 성폭행 당했다. 이거 끝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니까 상대방 그 관계자가 나한테 돈 봉투를 넘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죠. 본인도 만약에 따졌으면 나 성폭행 당했고 그 사람한테 따져 물으니까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고 미투가 확산이 되니까 나는 폭로를 하겠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예. 그리고 뭐 강제로다가 끌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예. 이게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가서 술을 먹였다. 뭐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뭐 살펴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그렇게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데려가서 술을 먹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지인들 얘기로는 이미 만취돼 있는 상태였고 여자가 찾아와서 같이 뭐 가긴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전혀 뭐 그런 관계는 없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세한 건 저희가 또 살펴봐야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한테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냐 뭐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게 돈 아니냐 그 해당 가수의 지인이 그 여성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네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냐 그러면은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난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사과를 원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뭔가 짜증을 내고 쌍욕이라도 나와야 돼요. 전혀 욕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차피 나는 지금 재판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나면 돈 받는다. 돈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왜 돈이 필요해요? 나 이 돈 있고 그 어차피 그 재판 끝나면 나는 돈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뭐 여성 그 폭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게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거 재판 중인 거는 전혀 다른 관계, 다른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한다. 이게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폭력을 이게 30년 전이고 40년이고 5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006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불과 2년 전 사건인데 지금 36년 전 피해자도 지금 36년 전이지만 현재 나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2년 전이고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피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좋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막말로다 성폭행범 보고 야, 니 돈 뜯어내려고 그러냐? 왜 자꾸 그렇게 나와 이러면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니 뭐 이런 얘기가 대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대번 나오죠.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나는 어차피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미 준비를 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멘트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날 몰아갈 거고 이렇게 몰아갔을 때 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야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재판으로 인해서 난 돈을 받을 거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뭐냐면은 돈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도 대변을 해준 게 뭐냐면 전혀 관계없는 재판이다. 이 사건하고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무슨 재판이고 언제 끝나고 그 재판으로 인해서 왜 그 사람이 돈을 100% 받게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해당 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 중이라면은 당연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건으로 인한 재판인데 그 여성이 이 재판도 하고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나 아니면 끝난 후에 또 이제 해당 가수와 다시 이제 고소를 해서 재판할 것이다. 뭐 이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냄새가 나잖아요. 일단은 재판 중이고 나는 100%딸 것이다. 무슨 재판인데 그 사람이 100% 돈을 땁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재판을 어떻게 2번 연속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재판이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근데 돈 받으려고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재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어떤 재판인지 알아야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지금처럼 성폭행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명예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성과 관련된 재판이나 미투 폭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하는 태도만 들었을 때도 물론 상대방이 먼저 너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차피 나는 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재판인지를 좀 설명을 해줘요. 무슨 재판인데 100%그 보험 설계사라고 했나? 그 사람이 왜 100% 돈을 따게 돼 있는 거고 어떤 재판이길래 그런 식으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남자 그 가수가 좀 피해자로다가 보이는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고 아니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이 연결돼서 따닥 있다는 거.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깨보니 옷을 벗고 있었다. 근데 난 성폭력 피해자다. 보통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남녀가 술에 취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라기보다는 아유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강제로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남자를 술에 취하게 해서 이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뭐 술에 취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남자랑 여자 단둘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보다는
왜냐면 일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그분이 이미지가 좋으니까. 예. 근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뭐 강제로다가 했다라는 걸 본인이 목격하거나 느끼지 못한 술에 취한 상태, 그러니까 관계를 가졌다라는 증거는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과거 이제 그 화장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남자 가수, 그것도 남자 가수인데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그 30대 남자 가수였나요? 그 가수가 술집 여자를 성폭행했다. 화장실에서. 그래서 팬티에 묻은 그 액으로다가 이제 검사를 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성폭력을 당했고 뭐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호텔에 들어갔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우리는 제출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증거도 없고 이건 너무 이제 얘기를 조금 한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뭐 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증거 자료를 이미 변호사를 위해서 통해서 제출을 했고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서로 옷을 벗고 있었고 나중에 또 너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난 다른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에서 나는 어차피 돈을 딸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바라고 얻는 거 없다. 난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돈이 생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자살하신 분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저는 인생을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재판을 뭐 연거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예. 근데 지금은 뭐 연거푸어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방송에다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자고 일어나니까 서로 옷을 벗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꽃뱀의 행동과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남자가 피해자로다가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르는 것도 뭐 남자가 더 많고 훨씬 여성이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져서 만약에 여성이 실제로 피해자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더 상처받고 피해가 있는 거지만은 서로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자 가수가 피해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무조건, 근데 정황이라도 만약에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게 맞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정황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당하고 여자가 성폭력을 당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정황이 많고, 네티즌들도 더구나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그 해당 남자 가수가 성폭력을 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 의견이라도 또 수용을 해가지고 야, 이 사건은 조금은 의심이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특정 방송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미투 폭로를 할 수 있겠냐. 아직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까내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폭로를 한 사람이 만약에 허위 폭로를 한 거예요. 그거는 까내리는 게 아니면 뭡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허위 폭로는 해도 되는 거고, 허위 폭로한 사람한테 뭐 꽃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실이 나오기 전에는 서로 그런 말을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 당했다면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미 해결이 끝난 것처럼, 이미 남자 가수는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피해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아직 사건이 온전하게 밝혀진 상황이 아니지 않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허위 진술을 한 거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얘기하는데, 허위 진술을 한 거는 그러면은 성폭력 그 피해자 보고 뭐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 진술한 사람한테 그 꽃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해당 특정 방송국이. 그것도 국민들이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황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꽃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여성들도 야, 이 사건은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들 의견 다 무시하고 아, 이 사람은 피해자가 맞는 것 같다. 진실이 밝혀져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여성을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미투 폭로를 할 수 있겠느냐. 억울하게 만약에 남자가 당한 거면은 일단은 사건이 다 끝나고 욕먹을 거 다 먹고 국민들과 가족들에게 욕먹을 거 다 먹고 재판에서 무죄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 나는 억울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병 나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미투 존중하고 좋아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 본인이 성폭행을 안 하고 억울하게 꽃뱀한테 당했다라고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게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제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회사원이나 한 가정의 아버지들은 전혀 취업이 안 돼요. 노가다나 해야 돼요. 노가다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야, 쟤 성폭력 해가지고 지금 노가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미투 폭로자들이 더 이상 폭로를 할 수 없게 되고 왜? 꽃뱀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꽃뱀인 사람들은 명확하게 엉중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로 보일 경우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도 뭐 미투처럼 폭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남자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꽃제비다. 이거는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여자가 자기가 성폭행했다라고 허위 진술한 거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꽃뱀이나 꽃제비가 잘못한 거다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일단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세월 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만약에 전혀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몇몇 사람들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그 횟수가.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미투가 확산되고 많은 폭로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는 존중을 하지만 지금 이 사건처럼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폭로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또 국민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국민들의 의견도 좀 따라주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 말을 들어줘야죠. 예.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길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정 남성 배우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고 했나요? 이제 본인이 이제 결국에 자살을 하게 됐는데, 되돌릴 수 없는 그 이정진 씨가 제목이 정확하게 되돌릴 수 없는 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미투 폭로자들은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또 이제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서 뭐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걸 볼 수 없고 자신도 사과를 받아서 새로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돌리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되돌릴 수 없는 너를 보면은 성폭행범이 되고 나서 결국에 약간 스포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사과하고 형도 살고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그 주민들한테도 외면을 받고 나중에 이제 억울한 죽음을 좀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 영화가 나올 때 어땠냐면은 에이 성폭행범 뭐 죽는데 뭐 반성을 하고 말고 뭐 그거 뭐 의미가 있어. 죽어도 뭐 상관없지.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죽어서는 안 된다. 미투 폭로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과고 반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절대 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과 사회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부분도 만약에 정말 피해자들이 그 사람이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살아간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용서해 줄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피해자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방송으로 재기는 안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밥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최소한의 시선이 앞으로는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이해해주고 봐주자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서 반성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결국에 아무리 성폭력 가해자라고 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의 죽음이다. 이러면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죽음이고 그럼 그 사람이 죽었으면 끝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죽음이 아니라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진실한 사과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계속 반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또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가해자들이. 그래서 가해자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시선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용서해주고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나중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줘야지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밥도 먹고 뭐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빨리 와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없어지고 또 성폭력이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살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사과와 처벌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서로 살면서 피해자도 마음이 치료가 되고 가해자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물론 이제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예.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더라도 나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를 아예 안 저지른 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게끔 뭐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예. 자, 오늘 어떻게 본다면 미투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말도 했지만은 이제 꽃뱀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처벌해야 된다. 그 대마초 연습생처럼 뻔뻔하게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 맘대로 고소해 보세요. 예, 요런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정 방송국처럼 당신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예. 조금은, 바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낫긴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로 결국에 죽음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거는 이제 성폭력 가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성폭력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예, 그럴 경우에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결국 죽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건 욕심이 아니고 현실이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